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새로운 달이 8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시장의 그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낸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물론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6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워낙 수익률이 좋지 않은 시장이었다 보니까 7월달의 반등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리서치팀에서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저평가 구간에 대한 분석을 한 리포트입니다. 이제 이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은 전주에 나왔던 그 크립토 윈터 분석에 대한 리포트의 2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립토 윈터를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중심으로 크립토 윈터라는 게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기준해서 저평가 구간을 비트코인이 벗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크립토 윈터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번 이더리움을 평가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을 많이 주도하기는 하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의 요인들이 또 이더라는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영향을 미치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만의 고유의 어떤 요인들을 따로 분석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MBRB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저평가 구간을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MBRB라는 거는 MB Market Value죠. 그다음에 RV는 Realized Value고 이 두 수치의 그 괴리의 정도에 따라서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함을 위해서 단순히 괴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고려한 G스코어라는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저평가와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를 식별을 한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더리움의 저평가 구간을 식별을 해보면은 과거 2018년 한 8월부터 2020년 한 5월까지가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기간 동안에 5개월 정도 많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 정도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심했고 더 오랜 기간 이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또 이더 보유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2020년 여름에 디파이 서머라는 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 사례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제 사용 사례가 하나둘씩 증명이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뭐 NFT도 그 후에 많이 활성화되었고 이제 이런 시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쳤는데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자산인 이더의 가격이 이 시기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크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운용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이런 뭐 전문 용어도 있긴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식별해내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번 리포트에서 사용한 거는 SHAP, 샤프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런 요인들을 가격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더의 가격 움직임에 기여하는 그런 요인들은 물론 매크로도 있지만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고유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요인이 이더 가격을 움직이는데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MBRB 지표라든지 MBRB 지표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RB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 정도라든지 배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더 공급량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더 가격의 움직임을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이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이유도 가만히 보면은 이 머지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이제 머지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지만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금까지는 POW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이 머지라는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되는 시점이 뭐 여러 번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6월 달에 될 거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지만은 과연 금년 내에 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9월 달에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넷에서 일단 머지가 실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정만 보더라도 이제 9월에 머지가 완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7월 달에 이더 가격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어떤 그 네트워크의 고유의 요인들이 가격 움직임을 더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리포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초보자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채널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갖춰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최근 입문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고 가상화폐니까 커피 사 먹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 뭐 이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상 그렇지 않죠. 이제 이더리움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돈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크는 아니고 일종의 OS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위에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앱들이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OS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또 많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이 이더라는 자산의 가격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의 증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